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견 정독계입니다. 네, 전일 미증시는 다음 주 CPI 발표와 FOMC 회의를 앞두고 추가 긴축 우려가 고조되고, 그리고 최근 상승 랠리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 살펴보기 전에 전일 미증시 시황 간단히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0.27% 상승 마감, 나스닥 1.29% 하락 마감,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죠. S&P 500 0.38%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맵을 보시면 구글, 메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대부분 빅테크주들이 많이 빠졌고요. 그런 다음에 에너지 섹터는 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현 상태에서 S&P 500 추세선 그어놓은 거 보실게요. 네, S&P 500 일봉 차트인데요. S&P 500 일봉 차트가 딱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약간 조정장, 쉬어가는 장세를 연출 중에 있고요. 일봉상에서는 전고점 부분 한 4220포인트 아니면 4200포인트 이 정도만 지켜준다면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다. 네, 주봉도 보실게요. 좀 확대해서 보시면 주봉 역시 지금 현재 쉬어가는 흐름, 그리고 3일선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양호한 조정으로 보입니다. 주봉에서도 역시 120주 이평선 얼마인가요? 4200포인트를 이탈해서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래도 양호한 조정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각종 지표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6월 5일날 발표된 지표들인데요. 구매자 관리자 지수, 그리고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그리고 비제조업 고용 지수입니다. 얼마 전에 비농업 고용 지수가 대폭 상승했었잖아요. 그만큼 실업률도 상당히 높아졌었고, 하지만 시간당 인근 상승률이 또 줄어들고 있어서 증시는 노동시장이 회전율이 되게 높아졌구나, 노동시장이 버티고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비제조업 부분,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서 지수가 나왔는데 같이 보시면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전월 53.6에서 54.9로 살짝 증가했고요. 그리고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51.9에서 50.3으로 소폭 내렸습니다. 그리고 비제조업 고용 지수는 50.8에서 49.2로 소폭 하락했고요.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그리고 구매자 지수가 예측치보다 소폭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구매력이 떨어지고 경기가 약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물품 가격이 내려가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는 걸로 또 해석할 수 있고요. 나오는 지표들은 그때그때의 시황, 그리고 경제 흐름에 따라서 해석하면 되고요. 여전히 시장은 느릿느릿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소폭 내려오면서 잡혀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노동시장 역시 버텨주고 있고요. 각 지표들을 앞으로도 복합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다음 주요 뉴스 한번 보실게요. 네, 이 뉴스 떴을 때 저는 되게 약간 기뻤거든요. 드디어 뉴스가 점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자, 난 이제 지쳤어요. 주식. 잘 나가는 한국 증시. 네, 지수만 오르고 있죠. 근데 개미들은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개미들은 그래서 무관심이다. 지수는 상승하지만 쏠림 현상, 그리고 분봉에서 막 올라갔다가 내리꽂고 차별화 장세가 심하게 지속되고 있거든요. 연초에 AI와 그리고 로봇 살짝 움직이고요. 그 이후에 2차전지, 에코프로가 독주를 하면서 에코프로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가 이리저리 올랐다 내려갔다가 완전 시장 지수를 가지고 놀았고요. 그러다 보니 종목별로 윗꼬리가 진짜 엄청납니다. 급등한 종목들 한 1분봉 그리고 3분봉으로 보시면 개인 매매자들이 잘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급등했다가 다시 확 눌러버리거든요. 단타하다가 대부분 이런 시장이 골로 가는 장세고요. 또한 투기 장세를 세력들이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도 여전히 주도 섹터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기사들이 나올수록 겁먹고 무서운 개미들은 매도를 하고 시장을 떠나고요. 그 매물을 다시 또 세력들이 받아 먹으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활개를 치겠죠. 항상 이런 패턴이 반복됐었고요. 그래도 답답한 시장인 건 매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금리 인상 이슈에 관해서 되게 뉴스가 많았는데, 호주가 25bp를 인상해서 기준금리가 4.1%가 됐고요. 그런 다음에 캐나다도 동결 이후에 또 25bp를 인상을 해서 현재 캐나다는 4.75%가 됐습니다. 시장은 금리 동결을 예상했지만 오히려 25bp 인상을 단행했고요. 이제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연준이 금리 동결을 할까?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됐고요. 바로 패드워치 한번 보실게요. 패드워치 보시면 금리 동결안이 80%를 육박하다가 다시 70% 정도로 떨어졌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 6월에는 여전히 동결을 할 거고요. 7월에 다시 또 25bp를 인상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나오는 지표들이 크게 튀지 않는다면 7월 역시 동결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런 다음 인하할 듯 하면서 다시 또 동결로 유지하면서 올해는 무조건 5%대를 유지하려는 흐름을 만들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증시를 또 박스권을 만들러 가겠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 인상이다, 동결이다, 아니면 인하다, 이런 게 아니라 올 한해 금리를 5%대로 유지하겠다는 큰 형님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증시는 자연스럽게 레벨업은 됐겠지만 레벨업 위에서 박스권을 또 만들어 가겠죠. 자, 바로 국내 증시 보실게요. 네, 국내 증시 보시면 어제는 에코프로가 거의 독주무대로 하면서 시장 지수를 끌어올렸다가 오늘은 거의 또 시장 지수를 거의 토해냈습니다. 네,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았고요. 코스피는 0.18% 하락 마감, 코스닥은 장중 1%대까지 낙폭을 확대했지만 다시 또 축소를 하면서 0.52%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계속 연일 매수를 해주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계속 봉당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게 떨어지지도 않고 폭등하지도 않고 1303원으로 마감했고요. 네, 또 국내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신용잔고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신용잔고 보시면 6월 7일 기준으로 18조 6,800억대. 네, 거의 변동이 없죠. 지금 최근 증시가 다음 주 FOMC 이전까지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고 다음 주 FOMC 이후에도 크게 변화는 없겠지만 지금 증시 상황을 신용잔고 현황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관망세가 짙고 또한 시총 몇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렸다가 또 토해내고 끌어올렸다가 토해내고 이런 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코스피 코스닥 차트 한번 보러 가실게요. 네,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코스피는 장중에 5일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5일선 위에서 아랫꼬리를 달면서 마감해줬는데요. 아직 이 자리가 하방 압력이 있는 자리라서 저는 11선 한 2585포인트까지는 내려갈 것 같고요. 물론 2585포인트 11선 부근을 지지해주지 못하면 하단에 이 부분 갭까지 메우면서 한 2555포인트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550포인트 딱 이 부분이 주봉상에서 보시면 5주 이평선 자리거든요. 2555포인트 딱 5주 이평선이 맞닿는 자리입니다. 주봉상에서도 이렇게 5주 이평선까지 갭을 메우면서 이까지 내려오고 이제는 이 부근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 아래 박스권보다는 약간 레벨업이 됐지만 120주 이평선과 박스권 상단 위에서 레벨업을 한 이 박스권으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여전히 지지부진한 장세가 차트상에서도 보여지고 그리고 시황상에서도 보여집니다. 네, 코스닥 차트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지금 오늘 하락으로 5일 이평선을 꽉 채우고 그나마 반등해줬는데요.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지수랑 종목들이 따로 노는 장세라서 코스닥은 워낙 에코프로에 따라서 업앤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큰 상관이 있겠냐 싶지만 그래도 살펴보시면 자, 주봉을 또 보시면 주봉상에서 10주 이평선 한 860 부근이죠. 860 그리고 다시 일봉상에서 860 딱 10일 이평선까지죠. 이 정도까지는 열어둬야 하고요. 지금 시장이 시총 몇 종목으로 업앤다운을 움직이고 있으니 너무 재미가 없는 시장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수 상승에 대비해서 하락 종목 수도 월등히 많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도 크게 느끼는 시장이고요. 그런데 월봉을 또 보시면 월봉에서 특이한 것은 드디어 코스닥이 월봉에서 20월 이평선을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 줬습니다. 이제 이 타이밍에서 900포인트 위로 가려면 이때까지 잠들어 있는 중소형 섹터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미증시도 지금 러셀 2000 중소형주가 강세가 보인 만큼 국내 증시도
잠들어 있는 중소형주가 움직여줘야지 다시 개인 투자자들도 시장에 끌어모을 수 있는데요. 국내 증시도 잠들어 있는 중소형주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상승해줘서 지수 상승에 조금의 힘이라도 보태주길 바랍니다. 또 주봉에서 한번 보시면 여전히 주봉도 코스피처럼 아래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이후에 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120주 이평선과 20주 이평선 사이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질 건데 레벨업된 박스권을 만들어줄 것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이겨내려면 무분별한 단타보다는 내가 수급 들어온 종목이 급등하고 난 이후에 눌림 조정이 왔을 때 이 종목을 모아가면서 기다린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시장은 대응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수익 보다가 좀 지루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돈을 잃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 기회에 이렇게 기다림에 익숙해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6월 첫 주가 거의 다 지나가고 다음 주는 뭐 CPI 발표 그리고 FOMC 회의 빅이슈들이 있으니까 빅이슈들 전후로 상승하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정독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Why